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어? 잠깐. 계산은 계산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민경아. 오늘은 아빠 70번째 생신인데 그래도 딸이 한 번이라도 밥값 내주는 게 소원이라는데 안 되겠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고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내라고 해요? 너 지금까지 밥값 단 한 번도 안 냈잖니. 한 번만이라도 아,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다고? 예전엔 많았지. 허리 아프도록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너희 결혼식장 잡는데 돈 보태주고 심지어 집 마련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해서 너희 아빠하고 나하고 합해서 4억이나 보태줬는데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10만 원 정도 뭐가 그리 큰 돈이라고 옛날 일까지 들먹거려요. 이민경아, 내가 알던 우리 딸 맞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 채널입니다. 지금 보신 장면 정말 화나지 않으셨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옥입니다. 올해 68세예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딸 민경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저는 40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몸이 아픈 분들 씻겨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고 일했어요. 우리 딸 민경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민경이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착한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었죠. 대학교도 좋은 곳에 갔고 졸업하고 나서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민경이가 28살 때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지금의 사위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요. 사위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민경이가 좋아하니까 저희도 반대하지 않았죠. 결혼 준비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경이가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둘이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혹시 결혼 준비할 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위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경이도 옆에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엄마, 미안해. 우리가 좀 어려워서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거든. 결혼식장 예약금, 예단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제가 나섰어요. 괜찮아. 우리가 준비해 줄게. 딸 결혼인데 뭐.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낼 수 있었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집도 마련해 줬어요. 전세금 2억 5천만 원까지 보태줬죠. 그때까지 저희가 딸 부부를 위해 쓴 돈이 총 4억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민경이와 사위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결혼식 날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인사했죠.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효도 열심히 할게요. 사위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싶었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안부도 자주 물어봤어요.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그러다가 명절 때만 오게 됐죠. 그리고 올 때마다 꼭 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 집밥이 그리워요. 해주세요. 민경이가 애교를 부리면 저는 기꺼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 사다가 정성껏 만들어줬죠.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한 상 가득 차려주면 둘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민경이는 엄마, 저희 급해서요. 라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죠.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할 때가 되면 딸과 사위는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민경이는 엄마가 더 잘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구경만 했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친척들 대접도 제가 다 했어요. 장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민경이는 친척들과 수다만 떨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딸이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딸도 이제 어른인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쯤 되니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망한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민경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어떡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니까 달려갔죠. 사위는 정말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진짜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사위는 새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딸 부부의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전세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대출 이자 좀 도와줄 수 있어?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전세 대출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까지 합하면 150만 원 정도 필요했죠. 남편은 좀 걱정스러워했어요. 춘호가 우리도 연금만으로 사는데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딸이 불쌍했어요. 신혼인데 이렇게 힘들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싶어서요. 괜찮아.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 돼.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곧 취직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사위는 취직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딸 부부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었어요. 엄마, 외식할 돈도 없어. 집밥 해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장을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죠. 사위는 밥을 먹으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준호야, 집에 가서 쉬지 그러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여기가 더 편해요. 그러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곤 했어요.
그럼 저는 저녁도 다시 차려줘야 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업? 네.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이래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 아니야? 하지만 사위는 자신만만했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1년 안에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민경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남편이 계속 취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사업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고민이 됐어요.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1년 넘게 취직을 못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 한번 해봐.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줬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사위의 사업은 망했어요.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였어요.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 버린 거죠. 사위는 또 낙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사위를 탓하지 않았어요. 사기를 당한 건 사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거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엄마 미안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도 우리 힘든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걸까? 얘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계속 참았어요. 설마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취직됐어요. 정말. 네. 월급도 괜찮아요. 3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준호가 일자리를 찾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준호가 취직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어머니, 회사 밥이 맛없어요. 집밥이 그리워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그리고 외식을 할 때도 여전히 계산은 저희가 했어요. 어머니,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낼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밥값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이제 월급도 받는데 가끔은 밥값 내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준호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월급 300만 원으로 전세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민경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빠듯해요. 카드값도 밀렸고 적금도 못 넣고 있어요.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우리랑은 다르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금이라고 해봤자 월 12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거였죠. 남편 연금까지 합쳐도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딸 부부는 저희가 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준호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언젠가는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밥을 얻어먹고 계산도 저희가 하게 했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제사 음식 준비는 모두 제가 했어요. 장 보고 요리하고 상 차리고
민경이는 친척들과 수다만 떨었어요. 엄마가 더 잘하시니까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 28살이 넘은 어른이 아직 서툴다니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도 제 몫이었어요. 그릇 씻고,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경이는 친척들과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도 제가 냈어요. 어머니, 저희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일단 어머니가 내주시고 나중에 갚을게요. 50만 원짜리 축의금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축의금 언제 갚을 거니? 그랬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민경이 때문에 참았어요. 딸 앞에서 사위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경이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준호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인데 그런 걸로 왜 따져요? 축의금 50만 원 정도가 뭐가 큰 돈이라고. 제가 딸을 키우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내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친구 결혼식, 동창회, 회식.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했어요. 그럼에도 딸과 준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머니, 오늘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은 식당 알아봐 주세요. 마치 저를 ATM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가 민경이한테 너무 잘해준 걸까? 얘들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딸인데 어쩌겠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과 사위에게 화를 내자니 가족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고, 그냥 참자니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7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그날의 일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남편의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집을 예약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죠. 민경아, 아빠 70번째 생신이니까 꼭 와야 해. 알았어요. 엄마, 당연히 가죠. 생일 당일 저희는 강남에 있는 갈비탕집에서 만났어요. 꽤 유명한 곳이라 비싸긴 했지만 70번째 생신이니까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민경이와 준호가 도착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여기 좋네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곳처럼 신기해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가 돈 내는 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남편 생일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비탕, 갈비구이, 냉면. 정말 푸짐하게 주문했어요. 준호가 갈비구이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와, 여기 고기 정말 맛있네요. 역시 비싼 데는 다르네. 민경이도 즐겁게 먹었어요. 엄마, 여기 어떻게 찾았어요? 완전 맛있어요. 저는 기뻤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남편도 정말 좋아했어요. 춘옥이가 좋은 곳 찾아줬네. 고마워. 그런데 문제는 밥을 다 먹고 나서였어요. 점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23만 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말했어요.
민경아, 오늘은 내 생일인데 너희가 계산하는 게 어떨까?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민경이와 준호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민경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돈 없어요. 23만 원은 너무 커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럼 10만 원이라도 내줄 수 있을까? 아빠 생신인데. 그랬더니 민경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계산요? 제가 왜 해야 돼요? 10만 원이라도 왜 우리가 내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민경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벌어진 대화가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받았어요. 딸이 아버지 생신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4억을 도와준 걸 옛날 일이라고 하다니.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하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경아, 내가 알던 우리 딸 맞니? 준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카드값도 밀렸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시면 되잖아요. 항상 그랬는데 뭐. 우리 먼저 갈게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딸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둘은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식당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23만 원짜리 계산서만 남았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어요.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준호가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70번째 생일인데 딸이 10만 원 정도는 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23만 원을 계산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다. 정말 이제 됐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뭐가? 민경이와 준호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아.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겠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너무 망쳐놓은 걸까? 40년 동안 키운 딸인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남편도 한숨만 쉬었어요. 준호가 우리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 아니면 민경이가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민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해요. 우리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주말에 놀러 갈게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 와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민경이와 준호가 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마치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맛있는 거 있어요? 준호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장고를 열지 않았어요. 오늘은 집에 음식이 없어. 그럼 뭐 먹어요? 민경이가 당황했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라. 엄마는 피곤해서 쉴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서 민경이와 준호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왜 저래? 화났나? 어제 일 때문인가? 설마 그런 일로 화났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야? 1시간 후 딸과 준호가 나갔어요. 엄마, 저희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어요. 한 번이라도 딸이 먼저 연락하는지 보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준호가 그래도 딸인데 너무 멀리하는 거 아니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얘들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민경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왜 연락도 안 해요? 바쁘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연락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으면서요. 민경아, 너도 바쁜 것 같던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았어요. 주말에 집에 놀러 갈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 그래, 와라. 그런데 밥은 각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요리하기 힘들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날 딸과 준호가 왔을 때 저는 거실에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해놨네요? 민경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알아서 시켜 먹든지 해라. 그러자 준호가 민경이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치킨 시킬게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엄마는 안 먹을게. 결국 딸과 준호만 치킨을 시켜 먹고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얘들은 정말 밥만 얻어먹으러 오는구나. 이제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이번 주말에 우리가 외식하자. 정말요? 좋아요. 딸이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먼저 연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맛있는 곳으로 정할게. 네. 어디든 좋아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비싼 식당을 예약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1인당 8만 원짜리였죠. 토요일 저녁 우리는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와, 엄마. 여기 진짜 고급스럽네요. 민경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도 신기해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생선구이, 갈비찜, 각종 나물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딸과 준호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 같아서요. 식사가 끝나고 후식까지 다 먹고 나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계산할 시간이 왔어요. 점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총 32만 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바로 지갑을 꺼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가방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민경이와 준호가 계산서를 보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응. 계산. 아, 계산. 너희가 하면 되지.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저희가요? 왜? 아니, 저희 오늘 카드가 카드 안 되면 현금으로 내면 되지. 민경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돈 없어요. 32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너희가 내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준호기가 좋은 곳 예약해서 우리 초대한 건데 계산은 너희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민경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 저희 정말 돈 없어요. 그럼 카드 긁어라. 카드 한도 다 찼어요. 그럼 분할로 내든지. 준호가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운데 이번만. 이번만
항상 이번만이지.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밥값 낸 적이 언제였니? 한 번이라도 있었니? 민경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힘들다고 했잖아요. 힘들면 이런 비싼 곳에 왜 왔어? 엄마가 데려왔잖아요. 내가 데려왔으면 내가 내야 해? 그리고 우리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준호가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분할로 할게요. 카드를 긁는데 승인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준호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민경이가 자기 카드를 꺼냈어요. 다행히 그 카드는 됐어요. 32만 원을 12개월 분할로 계산했어요. 계산을 끝내고 나서 민경이와 준호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준호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을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민경이와 준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 먼저 연락할까 싶어서요. 남편은 계속 걱정했어요. 준호가 딸이 너무 삐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민경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민경이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이상했어요. 뭔가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민경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엄마 준호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지난달에 식당에서 돈 낸 일 있잖아요. 그 후로 준호가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왜? 자기가 왜 돈을 내야 하냐고. 어머니가 초대한 건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심한 건 준호가 이제 집에서도 돈 계산을 해요.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반반씩 내자고 해요. 전에는 준호가 다 냈는데. 민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영수증 보면서 계산해요. 내가 산 거, 네가 산 거 나눠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제야 돈의 소중함을 알겠구나. 하지만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온 거야? 엄마, 준호한테 사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지난번에 억지로 돈 내게 한 거 미안하다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경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호가 너무 예민해져서 뇌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해서 준호 기분을 풀어달라는 거지? 민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애는 정말 끝까지 모르겠구나. 민경아, 엄마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결혼할 때 사업 도와주고, 매달 생활비 도와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제사 준비해주고.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잖아. 민경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왜 한 번도 밥값을 안 냈어?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나오지를 말든지 왜 자꾸 와서 얻어먹어? 민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 엄마는 안 그랬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경아, 변한 건 엄마가 아니라 너야. 엄마는 그대로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지만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ATM기로만 생각하고 있잖아. 민경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사실이잖아.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뭘 해줬니? 밥값 한 번 낸 적 있어? 선물 하나 사준 적 있어? 엄마 아플 때 병원 한 번 데려간 적 있어? 민경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32만 원 한 번 냈다고 집에서 난리를 치고 그럼 우리는 몇 년 동안 얼마를 냈는 줄 알아? 민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달라질 거야? 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민경아,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요? 앞으로는 여기 밥 먹으러 오지 마. 만나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자. 그리고 계산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엄마, 그리고 제사 때도 너희가 준비해봐. 엄마가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야. 민경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제사 음식 만들 줄 몰라요. 배우면 되지.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안 돼.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준호한테 전해라. 사과받을 사람은 우리라고. 너희가 우리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민경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준호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이제야 제대로 교육하는 거야. 저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이제 딸과 준호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 후 2달 동안 민경이와 준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가 네가 한 말이 다 맞아.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정중했어요. 민경아, 잘 지내니? 네.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가 엄마 아빠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대접한다고? 네, 맛있는 곳 예약해뒀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저희는 민경이가 예약한 식당에 갔어요. 준호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경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너무 변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 알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해.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그날 식사 비용은 준호가 냈어요. 계산할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민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너희 집에 네.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너가 요리를 네.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딸의 집에 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경이가 갈비찜을 해놨더라고요. 민경아, 네가 이걸 다 만들었어? 네. 엄마,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을 보니까 조금 짰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 민경아, 준호도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민경이와 준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를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계산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제사 때도 민경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저는 민경이를 도와주면서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민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업도 그렇고 매번 밥 해주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민경아. 이제 알면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가 잘했어. 네 덕분에 딸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도 마음 아팠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아프긴 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딸과 만날 때마다 기뻤어요. 서로 배려하고 고마워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딸과 준호는 평생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용당하면서 살았겠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한 일도 그런 거였어요. 힘들었지만 딸이 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요즘은 민경이와 준호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데 매번 즐거워요. 이제는 제가 돈 내겠다고 하면 딸이 말려요. 엄마, 저희가 낼게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준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달려와서 들어줘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해요. 정말 고마운 사위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민경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화내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철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힘들었지만 참 잘한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세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깨닫고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족일수록 더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해요. 이건 잘못됐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딸과 준호도 저를 존중해주고 감사해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하세요.